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는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이 투심이 약화된 채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지난 금요일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혼조세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확전 가능성을 짚어보시고 또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데요. 오늘의 한 주 시황평 해주시죠. 네, 국채금리 5%대 상승, 그리고 전쟁 지속에 대한 불안한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금요일 날이죠. 미국 증시가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상승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 여전히 또 금리가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하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결이 될지 한 번 정도 더 인상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계속 지속이 좀 되면서 또 불안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거의 이제 2년, 내년 초가 되면 이제 2년이 돼가고 있고, 역시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의 하마스 분쟁도 역시나 좀 짧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길게 갈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좀 길게 간다면은 어느 정도 악재도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또 최근 시장이 또 급락에 따른 반등이라고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시장에 또 안도감을 줄 정도의 상승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호재가 될 만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 발표에 의한 상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고요. 메타라든지 인텔, 미국에서도 이제 기대를 줄 만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은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다. 근데 테슬라처럼 기대감을 좀 갖고 봤다가 또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마음을 좀 놓고 좀 보시기보다는 하락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이런 지지선 자리를 잘 지지하면서 또 올라올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710선 자리를 이제 안착을 해서 오늘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직전에 한번 올해 이제 3월달 부근 저점이거든요. 이 자리를 일단 지지해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최근 시장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적죠. 그래서 매수세가 좀 적다.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오더라도 매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도 단기적인 납폭 과대에 의한 매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좀 반대 매매 8천억이 좀 넘었다라고 기사 내용도 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또 많이 힘든 시장이에요.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도 심하게 좀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도 확신을 좀 가지고 이게 낙폭 과대는 맞아요. 시장 자체는 낙폭 과대는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좀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온다, 바닥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21선 자리 정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였던 주가들은 지수를 보더라도 21선 자리 이런 구간이 안착이 돼야지 그나마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세가 더 나오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저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봤었을 때도 아직까지 21선 자리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1선 자리를 좀 올라오는 지역에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 21선 자리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내일까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일단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대외 변수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뭐 코스피는 일단 2,30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0포인트 정도까지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730 정도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700까지도 올해 안에 좀 내려올 수 있는 하방세가 좀 보입니다. 이 하락 파동이 좀 생각보다 좀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좀 크지 않았고 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저점 깼었을 때는 최소한 좀 730까지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할 만한 종목들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뭐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이 좀 몇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또 시총이 좀 작고 아침에 또 갭이 좀 크게 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일단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이번 주까지는 일단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면서 기회를 좀 노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식이 100%이신 분들은 아직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여기서 이제 모든 종목들을 손절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혹시 너무 많이 손실 본 종목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만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반등 자리를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다들 기운 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남은 2023년은 금리 동결 혹은 인상 쪽으로 추가 기울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전히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정말 저점이 어딜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흐름들 브리핑 받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매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 병이 발병이 됐는데요. 사흘간 확진 사례가 10건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이 10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 되면요. 뭐 구제역이 좀 많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구제역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동물 관련 질병들이 좀 나오는 시점이긴 한데 럼피스킨병 이게 뭐 사람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동물들 특히 이제 소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좀 주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요게 좀 확산이 됐었을 때는 아마 농가에는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뭐 질병 관련, 동물 관련 질병이 테마로 형성이 됐었을 때는 일단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을 어느 정도 좀 판단하신 다음에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속도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급격하게 또 빠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장주로서 보시면 대성 미생물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금요일 날도 이미 좀 상한가를 상승으로 마감했고 시간외로는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바로 점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2등주로 올라간 게 이제 이글벳이라는 종목도 있고 중앙 배신도 마찬가지로 오늘 3등주 정도 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시총들이 좀 다 낮아요. 대성 미생물은 500억,
이글벳은 800억, 중앙BC는 1,200억 정도로 좀 다 낮은 종목들이라서 아마 이런 종목들 매매는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오늘 사가 들어갔는데도 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상승이 좀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마 종목들은 일단은 지역적으로 이게 좀 빠르게 확산돼야지만 크게 갈 수 있는 테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의 테마가 아니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 상승에 의한 뭐 그런 상승이 아니고 일단 뭐 불안 심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지수 하락에 좀 반등한 경우가 좀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권해드릴 만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테마는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혹시나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접근해 보시는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뭐 2배, 3배 이렇게 가는 경우도 드물고, 빠질 때도 좀 크게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확산 속도가 언제 또 잡힐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뭐, 급등하는 경우도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빠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테마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갭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고 내일 뭐 매매를 따라가신다든지 그런 매매는 일단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주의가 필요한 섹터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우디를 방문 중인데 네옴시티에서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을 이어나간다면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건설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금요일 날 시세가 좀 나왔었던 그 종목들 말고 좀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실제로 사우디 기업 두 곳과 업무 협약을 좀 맺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 요런 종목들도 좀 코오롱 글로벌 하면 이제 한미 글로벌, 뭐 유신, 이런 히림 이런 종목들이 같이 또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오늘 또 다른 쪽으로 스마트팜 관련주 쪽으로 이제 우등치팜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 쪽도 있지만 이제 네옴시티 이쪽으로도 스마트팜 관련주들도 좀 관련주로 지금 새롭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 대본을 쓰기 전에 쓰고 나서 상승이 좀 나와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쪽으로 보신다면은 코오롱 글로벌이겠지만 스마트팜이 지금 새롭게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저도 좀 내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은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걸 이제 내일 또 공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래 대금은 480억 정도로 좀 들어왔고 뭐 상한가를 좀 빠르게 닫았기 때문에 일단 요 스마트팜 이 우등치팜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한 뒤에 이제 돌아오는 게 수요일 정도 돌아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뭔가 계약적인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뭐 당장의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일정 관련해서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계속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좀 해보고 뭐 좀 실적주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 일정 관련해서 테마로 좀 엮이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옴시티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관련으로 짧은 흐름에서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로 중국이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흑연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뭐 히토류라든지 뭐 이런 그 원자재 관련주 쪽, 예, 요런 쪽들은 일단 이슈가 됐었을 때 잠깐 반짝을 하지, 예, 이게 뭐 길게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도 예, 상보랑 태경 PK 두 종목이 이제 관련주인데 뭐 금요일까지는 상승이 괜찮았지만 오늘 또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테마를 좀 만들었었을 때 이게 뭐 2, 3일 이상 가는 종목들이 좀 드물어요. 대부분 뭐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 차익 실현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스윙주로 좀 끌고 가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매수하고 나서 조금 예, 종가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그나마 좀 다음날 이틀 정도 이 정도로 상승을 좀 보는 경우가 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들이 지금 뭐 매매할 만한 시점이냐 그것도 아니죠. 계속 우하향하면서 좀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가 매수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저가 매수를 들어갈 만큼 시장이 또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 힘들고 또 버티다 보면 또 예,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런 경우도 좀 많아서 지금은 예. 뭐 힘드신 시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공약주를 예, 또 많이 매매할 그런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시장에 대한 뭐 흐름 정도만 체크하셔도 괜찮다. 예, 너무 종목들이 난이도가 높아요. 예, 매매하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뭐 타점을 예,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예, 뭐 매매가 편할 정도로 빠르게 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런 뭐 흑연 관련주라든지 뭐 그래픽 관련주 쪽 이런 쪽들은 쉽지 않아요. 매매 자체가 쉽지 않고 뭐 다른 예,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잠깐 슈팅 나오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기사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매매하실 종목이 없으면 일단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일정 관련해서 좀 볼만한 종목들은 또 제가 찾으면은 노란톡방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만 일단 소액으로 예, 비중 낮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 리뷰 종목은 뭐 없는데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DIT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는데 딱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만 원을 못 넣고 좀 밀렸어요. 2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19,450원 찍고 나서 다시 이제 16,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레이저 어린이 예, 반도체 쪽 HBM3E 예, 요거 만들려면 이제 레이저 어린이라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일단 SK 하이닉스 쪽하고 이제 손 잡고 좀 일한다 예, 이런 또 기사 내용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예, 이오테크닉스 쪽인데 뭐 일단 시총 자체가 뭐 크진 않아요. 뭐 3천억 정도 회사라서 뭐 적당한 시총을 좀 가지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 눌림목 자리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좀 DIT를 공략을 해보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계속 하락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장까지만 해도 아침까지만 해도 잘 버텨줬었는데 오후장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아침 정도의 시장을 보고 뭐 21선 자리 부분까지 좀 얼마나 내려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이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서 공략주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매매를 해서 뭐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종가로 좀 들어갔는데 아니면은 이슈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갑자기 순간 기세가 딱 뜨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 좀 드렸듯이 뭐 럼스킨병 이런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기사가 나오고 오후장에 상승이 나온다든지 최근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거의 3시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지금 기사를 보고
대응할 수 없을 만한 시간대에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 실적도 좀 안 먹힌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시총이 다 대부분 낮아요. 1,000억 이하인 종목들도 많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뭐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스권 자리 돌파라든지 이런 패턴에 의해서 공략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장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 길게 좀 장기간에 이어진 경우에는 예전에 그 공부하셨던 그런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차트 패턴들이 잘 안 맞아요. 일단 수급도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좀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대응도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들 그런 힘든 시기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시기가 원래는 좀 길어야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인데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 금리 인상이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또 언제든 원래는 타이밍적으로는 돌아서야 될 시점 추석 이후로 좀 돌아섰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쟁 이슈까지 좀 터지면서 조금 더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힘든 시기에 혼자 하시면 다들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뭐 노란톡방 같은데 좀 들어오셔서 같이 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힘든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또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시장이겠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DIT까지 수혜 전략들 받아봤고요. HBM의 숨겨진 수혜주이자 전공정 관련된 이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10월에 한 차례 수익을 보고 지수 하락 전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재공략 가능성들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DIT를 비롯한 이 HBM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성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심기일전 후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지난주 뉴욕 증시가 이제 안 좋게 끝은 났어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지난주 원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뭐 그나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인도 그렇고 오늘 기관도 그렇고 양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에서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은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에 있어서 좀 하락이 좀 깊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이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거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상황 자체가 뭐가 터지던 간에 종결이 되던 간에 결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면전이든 지상전이든 뭔가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선은 계속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 시황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 전에도 이런 이슈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트럼프 대세론 우세 속에 업종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저희가 다뤄봤던 시그널 이슈인데요. 당시의 수혜주와 피해주들을 구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수혜주들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1년가량 앞둔 미국 대선 속에서 트럼프 쪽으로 조금 대세론이 더 커진다면 수혜를 받을 업종들로 당시에 인터넷과 반도체, 5G 또 바이오주들까지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업종부터 알아볼까요? 예, 제가 이거를 10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다.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2, 3개월 뒤, 6개월 뒤의 상황들을 예측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주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후보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선을 벌인다면은 누가 이길까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재밌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케네디가 무소속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 후에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 자체가 공화당 쪽으로 이번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경선 후보 이제 시작하는 게 내년 1월입니다. 1월부터 3월간 2개월 동안 진행이 좀 되는데요. 그때 어떤 후보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다르겠지만 현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11월에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자, 참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민주당이요. 바이든 입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중동 부분도 그러하고 이래저래 케네디가에서 어찌 보면 좀 뒤통수를 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갈라놨으니까. 그렇죠? 좀 시끄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 보셔야 될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내년에 대선 대통령이 된다면 또 대통령 후보로서 올라온다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면요. 자연스럽게 보셔야 될 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요. 그냥 완전 내팽개쳐져요.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드렸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요. 대책이 없습니다. 리튬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현재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트럼프가 주장했던 좋아하는 쪽, 인터넷, IT, 그죠?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5G 이런 종목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코스닥을 이끌었던 에코프로 BM은 향후 시장을 볼 때는요. 악재거리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같이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시장이 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리튬 가격은요. 상승을 주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리튬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안 좋아져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4분기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 분산이 더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 공화당 쪽에서의 입장도 눈에 들어올 거고 정책 시너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 저는 국내 증시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업종 내에서 몇몇 종목들 간에서의 상황상 2차 전지 업종들은 향후 좀 진짜 먹구름이 짙게 점점 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전에 5G 얘기를 드리면서 KMW를 그래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좀 깨진 상황이에요. 죽어있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이제 8월 말쯤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거래량입니다. 이랬던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렇죠?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래량이 이래요. 정말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시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흘러내린 경향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서서히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5G 만든다는 거, 잘한다는 거, 6G 그 이상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의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이슈가 됐었지만은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뭔가 새롭게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5G도 빼놓지 않고 그림을 그려낼 가능성도 높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추이가 반등이 나오다가 시장이 또 원치 안 좋다 보니까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제가 삼바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아래 자리는 정말 좋은 가격이다라고 역시나 여지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도 박스에서 하단 자리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0만 원 이탈 자리는요 정말 싼 가격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 사상 최대 수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떠오르면서 이쪽 시장 자체도 점차 커질 수도 있겠죠.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 입장에서 매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당장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완전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합병 이슈 점차 커지고 있는 거고요. 쓰리바닥 나와주면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역시나 실적 이슈 굉장히 좋아요. 오늘 이슈가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지만 다시 상승을 주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책 이슈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괜찮습니다. 긍정적이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시장 보셔야 되고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2차 전지주들 보실 때는 리튬 가격 꼭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쪽 하시는 분들도 사실 리튬보다는 정유 쪽에 유가에도 민감하시겠죠. 지금 시장은요. 이스라엘 쪽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선은 계속 뺏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고민 많이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인 미국 대선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 판도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5G와 제약바이오주들 바닥에서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혜주들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에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수혜주들에 대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2차 전지주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오늘도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반대로 또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자 LNF가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합니다. 어제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지만 저도 반등이 나왔어요.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2025년부터 유럽 배터리사에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년 뒤입니다. 뭐 1년 뭐 한 3, 4개월 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 종목은 올해 작년에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재미는 못 봤어요. 근데 매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익에 대한 부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차 전지주들 가운데서 LNF 같은 경우가 주가 하락을 좀 멈추고 반등 흐름을 가져준다면 매수하기에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피로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라인들처럼 과한 급등에 따른 피로감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2,400을 회복하고 2,500으로 쭉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또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회복하면서 800, 900 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LNF 같은 경우는 꽤나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가운데서. 그래서 외인 기관들도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당장에 있어서 짧은 이슈에 따른 급반등은 있었습니다. 근데 수급 상황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들은 매수 대응을 꽉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대응은 아니고요. 시장의 우선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동발 이슈겠죠. 가자지구 쪽 이슈 체크하시되
뭐든 터지던 안 하던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거기가 시장 바닥일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나서부터 차분하게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첫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에 오늘 당장에 10% 넘는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또 5%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추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이요. 사실 저희가 중국인들의 이 한국 대형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유커 관련주들 하반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LG생활건강이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주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예, 이게 그 화장품주들이 8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이슈가 이제 유커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실적 회복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8월, 9월 달에 시장도 좀 안 좋았고 단체 강하게 풀렸다고 하는데 유커들이 별로 안 보여 이런 또 기사가 쓸데없이 나갔어요. 지금 단체 관광 여행 가는데 무슨 당장이 무슨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한 달 뒤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9월, 10월 되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단계적으로 정상화 단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명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정말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예, 또 갔다 왔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한국콜마도 추천을 좀 드렸지만은 코스맥도 그러하고 최근에 반등을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여타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서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나? 네,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커지고 있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이 하반기 실적주들, 기관들이 3분기, 4분기 실적주를 찾아볼 때 대안이 될 만한 업종, 종목들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업종이 화장품주입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옥석은 가려야 되겠죠. 근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실적 체크해 본다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한국콜마 차트 보시면 추천드리고 나서 잘 움직였어요. 원체 바닥에서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움직임이 좋았는데 전고점 자리가 6만 원대, 5만 원 후반부터 6만 원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대인데요. 자연스럽게 이 구간은 실적 이슈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뒤로 당겨 볼게요. 재밌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2021년도에 고점 형성되어 있던 구간이 제가 라인을 두 줄 그었던 이 구간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요. 한참 동안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하면서요.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8만 원대까지 주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에 시장이 사실 9월 달 좀 안 좋았던 거, 좀 이것만 아니었다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다시 회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서 조금 반등 쪽으로 돌아선다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 이 전고점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요, 코스맥스도 볼게요. 자, 코스맥스도 보면요, 거의 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줘요. 그렇죠? 네, 요거는 얼마 가격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자리가 전고점 형성은 좀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부터 한 16만 원 사이 가격 됩니다. 돌려볼게요. 자, 근데 코스맥스는 좀 달라요. 보시면은 이 종목은 여기 뚫어버렸어요, 이미. 14만 원 돌파하면서 새로운 그림 그려내고 있고요. 보시면은 전고점 자리 또 어디인가? 이 자리 형성되어 있죠. 17만 5천 원. 근데 코스맥스가 굉장히 차트적으로 이쁜 게 뭐냐면요. 크게 박스를 주봉으로 딱 보시자면은 자, 이 박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자리가 가격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자리만 돌파한다면은 위로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한번 터치했다 내려왔고 시장상 좋아지면 돌려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얘는 조금만 올려친다면은 여기 전고점 거의 뭐 한국콜마랑 비슷한데 전고점 자리 8월 고점 자리만 넘어간다면 두 종목 다 굉장히 강한 상승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자, 더 큰 종목 볼게요. 아모레 라인 보죠.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바닥 거의 완전 쌍바닥, 쓰리바닥이 할 수 있는 라인 여기 체크가 되죠? 이 자리에 터치하면서도 재밌게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줍니다. 네.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또 확대하자는데 보이십니까? 10월 바닥이죠.
몇 바닥인가요? 크게는 3바닥이고 세분화시키면 4바닥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안전바닥이라는 거죠. 샀을 때 문제가 될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이런 그림들, 상승 추세에서 이쁜 그림도 나와주고 있고 바닥 자리들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인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구나. 안정적이구나. 우린 이런 취향, 오케이. 한국콜마 코스메스 들어갈래. 우린 이런 취향, 아모레지도 안정적으로 보고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서는 흐름이 한동안은 될 것 같다. 지속될 것 같다. 걱정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여차하면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업종군이 서서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실적을 강조드리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실적과 중국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업황이 카지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카지노주들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자, 카지노 중에서 제가 파라다이스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사두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흔들렸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파라다이스 3분기 실적을 딱 열어봤는데 영업이익 자체 500억 얘기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500억? 500억이라는 소리는 코로나 이전 때 최고 기록이었던 수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가요. 자, 기업 분석을 열어보자면 재무제표 상황 봤을 때요. 올해 상반기까지 739억 이익입니다. 근데 3분기가 이래요. 와, 4분기 또 좋단 말이죠. 실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주가 수준 자체도요. 이렇게 더 이상 있을 게 아니라 다시 돌파하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파라다이스 차트 보시면 쫙 제가 한 7년치, 8년치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큰 그림에서의 요 자리가 하나의 큰 박스를 볼 수가 있겠죠. 나름의 하단 자리들이 형성은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 자체도 거의 하단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들, 이 자리가 완전 대바닥이겠지만은 요 자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 자리들도요, 하단 자리 인식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 완전 끝자락인 요 자리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여나 최악으로 지금부터 깨지더라도 마이너스 10% 수준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시장이 무너져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역시나 파라다이스 똑같이 얘기 드리지만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18,550원짜리 최고점 자리인데요. 최근에 8월 달에. 무조건 넘어가죠, 이 자리. 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실적 좋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크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GKL도 마찬가지예요. 네, 역시나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큰 바닥 체크하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 나왔다 다시 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자, 하나 더. 자, 강원랜드 볼게요. 자, 강원랜드는 조금 예외예요. 국내 카지노죠. 네, 내국인들만을 위한 카지노입니다. 주로 매출이 내국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주가 방향성 자체는 이 종목은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강원랜드 크게 당겨보자면요. 이런 차트거든요. 실적은요. 올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내년도 많이 좋아지는데 보시면 좀 과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랜드 어떻게 보시냐면 코로나 때 완전 최저점 바닥 있죠. 이 정도 되는데 이 자리,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한 17,000원대를 회복하는 흐름 나와주면서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거는 당장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돌려 세우는 거 보인다면 강원랜드는 거의 저점 바닥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000원 정도 자리도 역시나 싼 종목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대선 가능성들을 점쳐보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2차 전지와 화장품, 카지노 관련된 흐름들이 좀 선별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좋고요.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 흐름 짚어봤는데요. 이 특징적인 흐름과 함께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바닥을 확인되는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나와봤어요. 추천까지는 제가 안 했고 얘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입니다. 자, 추천 드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펄어비스인데요. 지금 바닥부터 해서 반등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5만 원 아래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서 이제 뭐 붉은 사막을 비롯해서 도깨비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전고점이었었던 거의 6만 원 부근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또 재밌는 게 저는 굉장히 안 나올 거라 봤거든요. 근데 3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증권가 예상치도 흑자 전환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뿐만 아니라 사실 게임주들은 모멘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네오이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하나로 이익이 600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와 버금가는 붉은 사막의 도깨비 이슈 같이 한번 터져준다면은 주가는 뛰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검은 사막 업데이트부터 해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약간 딸려 들어갔지만 이제는 연말부터 해서 내년은 붉은 사막과 도깨비 이쪽으로 더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 인력들도 붉은 사막으로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다시 한번 조금 그려지면서 인력들이 좀 일을 해주면서 조금 출시에 대한 부분이 점차 부각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에 출시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는요, 점차 출시에 대한 이슈가 짧아지거든요. 주가가 계속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많이 빠졌었던 거 감안하고 다시 한번 상승 쪽 분위기를 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다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은 뭐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펄어비스 알아봤고 자세한 매매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좀 지수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남겨주시죠. 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스피가 0.4% 정도 하락인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제 뭐 하락 흐름이 좀 많이 보이는데 알록달록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좀 답답스러운 것은 이 시장에서의 이 외인들의 흐름인데 그 기관도 그렇지만은 외인들이 좀 매수세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매도로 좀 돌아선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매수였지만 오늘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기관들은 계속 매도예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을 다 털어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답답한 거는 다른 기관들의 물량들, 뭐 투신권이나 연기금들은 또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아직은 좀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요, 그닥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관들도요, 실적주 위주로 해서 매수 대응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서도 보시면, 뉴스 기사 보시면요, 3분기 실적 예상치 이런 거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살펴보시고, 이 종목 실적 좋아요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만 매수해 두시면 분명히 3에서 5%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주 위주로 해서 꼭 체크하시고 밀려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짧게 방망이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들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동물용 백신주, 네옴시티, 흑연 수출 규제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 속에서 기관 관심주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금종 전문가님은 DIT를,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펄어비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